뭐라고요? 한국산 싸구려 로켓을 우리 미국 위성에 태우라고요? 차라리 북한이 화성에 먼저 간다고 하세요. 대형 방위산업체 회장 마이클의 고함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해먹고도 또 예산을 타내려는 거대 권력자들의 뻔뻔한 잔치판이었죠. 콧대 높은 미국 엘리트들은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단 48시간 뒤 백악관 비밀금고에서 흘러나온 보고서 한 장에 그 오만한 콧대가 박살나고 맙니다. 대한민국을 빼고는 미국의 우주계획은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가난한 나라의 구석진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한민국의 반격. 지금 그 숨막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휴스턴 연방우주본부에서 예산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어릴 적부터 밤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며 저 높은 우주를 향한 꿈을 키웠고 평생을 바쳐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 하루하루는 지옥 그 자체입니다. 우주를 향한 순수하고 뜨거웠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승냥이 떼들과의 지긋지긋한 밥그릇 전쟁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휴스턴 본부의 최고 위층 회의실은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콧대 높은 엘리트들만 모인다는 이곳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 냉기가 도는데도 제 등줄기에는 진땀이 주르륵 흐릅니다. 묵직한 마호가니 테이블 한가운데 그 거만한 마이클 회장이 최고급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습니다. 마이클, 그는 미국 최고의 거대 방위산업체를 쥐고 흔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이자 악명 높은 로비스트입니다. 정치권 윗선에 두둑하게 끈을 대고 수천억 원이 넘는 피 같은 국민 세금을 마치 자기 집 안방 금고에서 돈 꺼내 쓰듯 가져가는 파렴치한 인간이죠. 사라 국장, 우리 로켓이 지난번 발사에서 공중 폭발한 건 단지 날씨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우주 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게 실패하면서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달 재발사를 위해 예산을 30%더 증액해 주셔야겠습니다. 아, 우리 쪽 주주들도 화가 많이 나서 달래려면 최소한 그 정도 현금은 찔러 넣어줘야 합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주주들을 달래려 나라 세금을 더 내놓으라니요? 최근 3번의 위성 발사가 모두 허공에서 끔찍한 불꽃놀이처럼 터져버렸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의 수년치 피땀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도 저 인간이 내놓은 핑계는 참으로 화려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상층부 바람이 불규칙하게 불었다느니 하청업체가 납품한 나사 하나가 불량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느니 심지어는 기러기 때가 갑자기 날아들었다는 말도 안 되는 삼류소설 같은 소리까지 뻔뻔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마이클 회장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난번 실패로 저 차가운 바다에 처박힌 세금만 무려 5천억 원입니다. 제대로 된 원인 규명 보고서 한 장 없이 예산을 더 달라니요?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넘어 아예 세금 다발에 불을 지르는 짓입니다. 우리 예산은 바닥이 났다고요. 제가 두꺼운 서류철을 탁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네요. 오히려 여유롭게 최고급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저를 하찮은 벌레 보듯 조롱합니다. 사라 국장, 참 순진하시고 답답하시네. 당신 같은 새님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곱게 숫자나 튕기고 있으니까 바깥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주로 가는 길이 뭐 애들 소꿉장난인 줄 아십니까? 돈이 타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꼬우면 당신이 직접 쇠 깎아서 로켓 만들어 쏘시든가 아니면 딴 데 알아보시죠. 아, 참. 딴 데가 없지. 이 무거운 위성을 우주로 밀어올릴 기술은 우리 미국, 아니 내 회사뿐이니까요. 내 로켓 안 쓰면 내년 계획된 미션들 싹 다 휴지통에 처박아야 할 텐데. 당신이 그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거만하고 뻔뻔한 협박에 회의실에 있던 다른 고위 간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다들 마이클이 뒤로 쥐어주는 달콤한 뒷돈에 길들여진 건지 아니면 그의 막강한 권력이 두려운 건지 그저 눈치만 보며 슬금슬금 고개를 숙일 뿐이죠. 저 혼자 거대한 바위를 향해 계란을 던지고 있는 비참한 기분입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당장 내년 우주 미션들을 줄줄이 취소해야 할 판인데 저 탐욕스러운 거머리 같은 인간은 나라가 어찌 되든 재배불릴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눈앞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예산안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독점이라는 무기로 나라의 세금을 인질잡고 흔드는 저 마이클의 썩어빠진 목줄을 단번에 끊어낼 강력한 대안이 절실했죠. 뻑뻑해진 눈을 비비며 서류를 멍하니 넘기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산 내역 숫자들을 다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예산 검토서 맨 뒷장, 구석에 붙은 볼품없는 참고 자료에 아주 작게 적힌 글씨 하나가 벼락처럼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한민국 누리호 마이너스 발사단가 참고용. 대한민국? 누리호? 순간 제 눈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한국이라면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자동차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부지런한 사람들의 나라로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켓이라니요? 우주개발이라는 게 어디 동네 철공소에서 돈 준다고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의 뼈를 깎는 노하우와 천문학적인 자본, 수많은 엘리트 천재들이 밤낮 없이 매달려야만 간신히 성공할까 말까 한 그 무섭고 험난한 판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제자리에 있는 노트북을 열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자료를 샅샅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한국의 현지 기사들을 미친 듯이 뒤졌죠. 놀랍게도 한국은 벌써 3차례나 우주로 자체 개발한 로켓을 쏘아 올린 놀라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곧 상용 위성들을 싣고 4번째 실전 발사를 앞두고 있다는 생생하고 긴박한 현지 기사까지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저를 더 큰 충격과 경악에 빠뜨린 건 바로 그들이 쓴 우주 예산이었습니다. 마이클의 회사가 하룻밤 샴페인 파티나 로비 자금으로 펑펑 날릴 법한, 정말 미국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박하다 못해 처절하기 짝이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그 적은 돈으로 수백만 개의 부품을 직접 국산화해서 그 거대한 로켓을 기어코 하늘로 쏘아 올렸다는 겁니다. 마이클이 들이미는 로켓 청구서 비용의 절반, 아니 그 이하의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가성비였죠. 순간 등줄기에 짜릿한 전율이 일며 머리끝이 쭈뼛 섰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바로 이거였어. 만약 이 한국의 엄청난 기술력이 진짜라면 마이클의 그 건방진 콧대를 단번에 박살내버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강력한 직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눈을 부릅뜨고 정리한 한국 누리호의 데이터를 품에 안고 당당하게 회의실 문을 쾅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대안을 찾았습니다. 마이클 회장의 회사가 아니어도 우리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이번 4차 발사 미션 중 일부를 대한민국 누리호와 협력하는 방안을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 말이 회의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기가 무섭게 왁자지껄하며 서로 노가리를 까던 공간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간부들의 눈이 모두 제게 쏠리며 휘둥그레졌죠. 그리고 곧이어 무거운 정막을 깨고 마이클의 짐승 같은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푸아하. 끄끄. 아유 배야. 숨 넘어가겠네. 사라 국장, 밤새 집에서 무슨 요상한 잠꼬대를 하시다 온 겁니까? 제정신이에요? 코리아? 그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깡통으로 우주선 흉내 좀 낸다고 진짜 로켓인 줄 아나 보지. 장난감 로켓에다 우리 미국의 소중한 억만 달러짜리 위성을 싣자고. 차라리 북한 김정은이가 화성에 먼저 간다고 하십시오. 하하. 마이클은 배를 잡고 낄낄거리며 저를 정신 나간 짐짝 취급하듯 조롱했습니다. 그의 눈짓을 받은 다른 간부들도 덩달아 킥킥대며 비열하게 저를 비웃기 시작했죠. 한국산 로켓이라니 가다가 공중에서 뻥하고 산산조각이나 안 나면 다행이겠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굴러가는 싸구려 깡통 비행기에 우리 위성을 실었다가 우주미아가 되거나 폭발이라도 하면 그 막대한 책임은 사라 국장 당신이 몽땅 뒤집었을 겁니까? 당신 알량한 퇴직연금 깎이는 걸로는 택도 없을 텐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시퍼런 독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단순한 조롱을 넘어선 명백한 밥줄 협박이자 살벌한 경고였죠. 넌 나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기득권 권력자의 역겨운 오만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꺼운 낯짝을 똑바로 노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쏘아붙였습니다. 네, 제가 제 모든 커리어와 인생을 걸고 온전히 책임지겠습니다. 수천억을 쏟아붓고도 맨날 태평양 바다에 로켓을 쑤셔박는 마이클 회장님의 그 화려하고 비싼 불꽃놀이보다는 그들이 피땀 흘려 정직하게 만든 그 싸구려 깡통이 제 눈에는 100배, 1000배 훨씬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거든요. 저는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당장 한국으로 날아가서 그들의 실력을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순간 마이클의 뱀 같은 웃음기가 싹 가시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두꺼운 손으로 책상을 쾅 내리치고는 제게 삿대질을 해댔죠. 이 미친 여자야, 두고 봐. 어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언제까지 가나 똑똑히 보자고. 내가 건방지게 한국 땅 밟는 그 순간 내 커리어는 영원히 끝장인 줄 알아. 내가 널 이 바닥에서 숨도 못 쉬게 가만둘 것 같아. 그의 악에 바친 저주가 귓전을 때렸지만 저는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곧장 짐을 챙겼죠. 머릿속이 온갖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복잡하게 엉켰지만 한 가지만은 뚜렷하고 명확했습니다.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마이클의 비웃음대로 정말 형편없는 싸구려 모조품인지 아니면 썩어빠진 전 세계를 단숨에 뒤집어버릴 기적을 만들어내는 무서운 괴물들인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휴스턴의 화려한 아파트를 떠나 곧바로 한국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공항으로 내달렸습니다. 밤 공기를 거칠게 가르며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창밖으로 휴스턴 우주본부의 화려하고 거만한 불빛들이 까마득히 점으로 변해 멀어지는 것을 보며 두 주먹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라, 마이클. 당신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꼼수도 썩어빠진 독점의 시대도 이제 오늘로 끝이야. 똑똑히 지켜봐.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용암 같은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낯선 땅 대한민국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미지의 국가를 향해 비행기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묵묵히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제 우주 인생을, 아니 전 세계 우주과학의 역사를 통째로 엎어버릴 상상조차 못한 위대한 사람들의 거룩한 땀방울과 뜨거운 눈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지금 그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맹렬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둔탁한 진동과 함께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칩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도착한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끝없이 달리는 고속열차 창밖으로 낯선 풍경들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향하는 곳은 바닷바람이 훅 끼치는 남쪽 끝자락의 어느 조용한 항구 도시입니다. 휴스턴 본부의 엘리트들이 싸구려 깡통이라 조롱하며 짓밟으려 했던 그 로켓이 태어나고 있는 심장부로 들어가는 길이죠. 도착한 우주센터의 첫인상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휴스턴의 그 번쩍이는 통유리 건물이나 수백 대의 최첨단 슈퍼컴퓨터가 뿜어내는 차갑고 세련된 기계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공장지대의 매캐한 쇳가루 냄새와 바다의 짠내가 뒤섞여 코끝을 강하게 스칩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연구동 건물,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등짝에는 땀방울이 배어있고 작업복에는 시커먼 기름때가 묻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간 마이클의 조롱이 맞았던 건가 하는 끔찍한 불안감이 엄습하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륵 흐릅니다. 이런 열악하고 투박한 환경에서 우주로 가는 최첨단 로켓을 만든다는 건 마치 동네 철공소에서 거대한 핵잠수함을 뚝딱 지어내겠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심장부인 조립동의 거대한 철문을 엽니다. 윙윙거리는 환풍기 소리 사이로 집채만 한 은빛 쇳덩어리들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 시선을 단번에 낚아채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의 한 초로의 남성이 보입니다. 그는 거대한 우주부품 옆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의 잎사귀를 마치 갓난아기 얼굴을 쓰다듬듯 투박한 손으로 정성스레 닦아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어루만지는 그 조심스럽고 따뜻한 손길이 이 차갑고 거대한 기계실 안에서 묘한 이질감과 함께 묵직한 경건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가 바로 이 우주센터의 수석 기술장인 최상철 반장입니다. 제 인기척을 느낀 그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인사를 나누기 위해 마주잡은 그의 소나귀에서 느껴지는 충격적인 감촉에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합니다. 손바닥 전체가 톱이나 망치 같은 딱딱한 돌덩이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람의 살같이 아닙니다. 쩍쩍 갈라지고 찢어진 피 맺힌 상처 위로 겹겹이 굳은 살이 흉측하게 박여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누렇게 변한 반창고가 훈장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손이 대체 왜 이러신 겁니까? 저도 모르게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묻고 맙니다. 최 반장은 쑥스러운 듯 거친 손을 낡은 작업복 바지에 쓱쓱 문지르며 허허 웃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부끄럽게. 저기 위성에 들어가는 광학 거울 닦느라 조금 까진 것뿐입니다. 금방 아뭅니다. 그가 무심히 가리킨 곳에는 직경 1m 남짓한 투명한 렌즈가 영롱한 빛을 뿜어내며 놓여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별빛을 잡아내야 하는 핵심 중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 초정밀 부품을 기계가 아니라 직접 손으로 연마하신다고요? 휴스턴에서는 수백억짜리 최첨단 자동화 기계로 며칠 만에 깎아내는 공정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맨손으로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한 오차를 잡는다는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경악과 혼란으로 한껏 높아져 있습니다. 제 외침에 곁에 있던 젊은 연구원 박지훈이 두꺼운 서류철을 안고 다가와 차분하지만 뼈있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우리에겐 그 수백억짜리 기계를 살 돈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수십 년 전에 쓰던 기초기술조차 우리에겐 국가기밀이라며 단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 반장님께서 지난 3년 동안 하루 15시간씩 꼬박 저 유리에 매달려 씨름하고 계신 겁니다. 기계가 못하면 사람이 피를 깎아서라도 기어코 해내야 하는 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순간 제 머리를 커다란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돈이 없어서 피를 깎아낸다니요. 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저 작은 화분의 생명을 보살피던 그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로 이 차가운 유리를 수만 번, 수십만 번 문지르며 깎아냈다는 뜻입니다. 마이클의 회사가 하룻밤 샴페인 파티 비용이나 로비 자금으로 펑펑 날려버릴 그 돈이 없어서 대한민국 아버지 세대의 늙은 기술자는 자신의 지문이 닳아 없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고통을 맨몸으로 묵묵히 버텨낸 겁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박지훈 연구원이 안고 있던 먼지 쌓인 두꺼운 서류철들을 제 앞에 낡은 철제 책상 위에 쿵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습니다. 사라 국장님, 미국은 로켓이 폭발하면 돈으로 덮고 기상 악화라며 핑계를 찾죠. 우리는 다릅니다. 여기 이 수십 권의 시커먼 장부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실패 기록입니다. 우리는 엔진이 터져서 잿더미가 될 때마다 그 매캐한 불구덩이 속을 기어 들어가 타다 남은 쇳 조각을 긁어 모았습니다. 300번이 넘는 끔찍한 폭발 속에서 핑계대지 않고 왜 실패했는지 기어코 원인을 찾아내서 기록한 피눈물의 데이터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서양의 천재 엘리트 과학자들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매서운 도끼와 광기가 찌를 듯이 서려 있습니다. 서류철을 넘기는 제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복잡한 그래프들 위로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번진 자국과 시커먼 흙먼지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 데이터가 아닙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나라가 세상의 무시와 조롱을 뚫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자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휴스턴의 화려한 에어컨 빵빵한 회의실에서 예산을 더 내놓으라며 협박하던 마이클의 비열한 웃음과 찢어지고 피나는 손으로 거울을 닦으며 허허 웃는 최 반장의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이 제 머릿속에서 강렬하게 충돌합니다.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날 것 같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맨날 핑계만 대며 세금을 도둑질하는 미국의 썩어빠진 기득권들이 너무나도 역겹고 그 미국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반면 이 투박하고 매캐한 한국의 공장에는 가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정직한 땀방울과 핑계 없는 실력, 그리고 세계 최고를 향한 무서운 집념만이 용암처럼 펄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사라 국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 반장이 제 어깨를 향해 따뜻하지만 태산처럼 단단한 시선을 던집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빚어낸 이 쇳덩이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쪽이 가져온 귀한 미국 위성,
우리가 이 두 손으로 우주 한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모셔다 드릴 테니 그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만 보시지요. 그의 묵직하고 자신감 넘치는 한마디에 왈칵 뜨거운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을 꽉 켭니다. 그래, 마이클. 당신은 상대를 단단히 잘못 골랐어. 당신이 알량한 권력으로 짓밟으려 했던 건 단순한 기계 깡통이 아니야. 절대 포기라는 걸 모르는 이 무서운 한국인들의 꺾이지 않는 거대한 영혼이야.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통쾌하고도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제 피 말리는 발사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과연 이들의 땀과 눈물로 빚어낸 누리호가 시뻘건 불을 뿜어내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세상을 조롱하던 미국의 그 오만한 콧대는 어떻게 처참하게 박살이 날까요? 숨막히는 카운트다운의 초침 소리가 벌써부터 제 귓가를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발사를 단 1시간 앞둔 대한민국 남쪽 끝자락의 우주센터 중앙통제실. 이곳은 지금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온 공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벽면을 꽉 채운 수백 개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연구원들의 굳게 닫힌 입술과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이마를 차갑게 비춥니다. 제 심장도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오직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기계적인 음성만이 심장을 옥죄듯 통제실 안을 날카롭게 울립니다. 휴스턴 본부의 엘리트들이 그토록 조롱하고 짓밟으려 했던 그 투박한 쇳덩어리, 대한민국 누리호가 저 멀리 발사대 위에서 거대한 위용을 뽐내며 하늘을 찌를 듯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 장엄한 자태를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고 있자니 지난 며칠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한국인들의 그 지독한 피와 땀, 그리고 최 반장님의 갈라진 손끝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꽉 쥐게 됩니다. 통제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미국 휴스턴 연방우주본부와의 실시간 화상 연결이 띄워져 있습니다. 스크린 너머로 보이는 마이클 회장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채 아주 거만하고도 비열한 미소를 질금질금 흘리고 있습니다. 그의 두꺼운 손가락에는 여유롭게 시각까지 들려있죠. 그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응원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국의 로켓이 처참하게 공중에서 폭발하는 꼴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제게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며 치욕을 안겨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스크린 속 미국의 다른 콧대 높은 고위 간부들 역시 팝콘이라도 씹어먹을 기세로 낄낄대며 이쪽을 향해 멸시의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역겹고 오만한 표정을 보고 있자니 제 뱃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 대한민국 연구원들이 일궈낸 기적이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T-22분. 발사 자동 시퀀스를 시작합니다. 차분한 안내방송이 흘러나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통제실 전체가 시뻘건 붉은빛으로 번쩍이며 귀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비상경고 사이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B-, B-.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철렁 내려앉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박지훈 연구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비상입니다. 일단 엔진 하부 밸브 센서에 치명적인 오류가 감지되었습니다. 압력 수치가 통제 불능 상태로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통제실 안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여기저기서 다급한 고함이 터져나오고 파랗게 질린 연구원들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닙니다. 발사 직전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던 최악의 상황, 바로 부품 결함에 의한 거대한 폭발 징후가 나타난 겁니다. 이대로라면 22분 뒤 발사대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우리 미국의 소중한 수천억짜리 위성과 함께 누리호는 끔찍한 잿더미로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방금 전까지 뜨겁게 타오르던 한국 연구원들의 눈빛 속에도 순식간에 짙은 공포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밥 먹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매달려온 그들의 피땀이 단숨에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제 손바닥은 이미 흥건한 땀으로 젖어들고 통제실의 차가운 공기마저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제 숨통을 턱턱 조여옵니다.
이 끔찍한 절망의 순간을 놓칠 리 없는 마이클이 스크린 너머에서 배를 잡고 짐승 같은 폭소를 빵 터뜨립니다. 푸아하. 꺼봐. 내가 뭘 했어. 아시아의 촌구석에서 만든 싸구려 깡통이 다 그렇지 뭐. 어이구, 애초에 김치 냄새 나는 구멍가게에 우리 미합 중국의 소중한 자산을 맡긴 게 미친 짓이었어. 사라 국장, 당장 발사 취소하고 내 위성 꺼내오라고. 안 그러면 당신이 그 수천억 원 평생 감방에서 썩으면서 물어내야 할 테니까. 어디 감히 근본도 없는 아시아 촌놈들이 천조국의 기술을 넘봐. 쯧쯧. 그의 뱀 같은 혓바닥에서 쏟아지는 조롱과 멸시가 제 가슴을 예리한 비수처럼 무참히 후벼 파고듭니다. 미국 엘리트들의 낄낄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좁은 통제실 안을 가득 채우며 묵묵히 버텨온 한국 연구원들의 숭고한 자존심을 쓰레기처럼 짓밟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돕니다.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돈과 권력 앞에 진실된 땀방울은 영원히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 지독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너무나도 차분하고 태산처럼 묵직한 목소리 하나가 쩌렁쩌렁하게 통제실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집니다. 다들 조용. 흔들리지 마라. 바로 최상철 반장이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치켜 올리며 그 피투성이가 된 거친 손으로 시커먼 기름때가 묻은 낡은 서류철을 쾅 하고 책상 위에 펼쳐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3년간 300번이 넘는 폭발과 끔찍한 불길 속에서 그들이 맨몸으로 기어코 찾아낸 피눈물 나는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박지훈. 화면에 띄운 센서 데이터랑 우리가 겪었던 142번째 실패 당시 데이터, 당장 1초 단위로 대조해. 최 반장의 서리빨 같은 호령에 박 연구원이 이를 꽉 깨물고 미친 듯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단 1분의 침묵이 10년처럼 끔찍하게 길게 느껴집니다. 통제실 안의 모든 사람, 심지어 낄낄대던 스크린 너머의 마이클조차 꿀먹은 벙어리처럼 멍하니 그들을 주시합니다. 박 연구원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습니다. 그의 핏발선 눈동자가 모니터의 수많은 숫자 사이를 맹렬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 연구원이 벌떡 일어서며 쉰 목소리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절규하듯 외칩니다. 반장님, 이건 센서 오류입니다. 가짜입니다. 실제 밸브 압력은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미국의 수백억짜리 최첨단 자동 감지 시스템이 오히려 이 극한의 진동과 극저온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제멋대로 미쳐서 가짜 경고를 띄운 겁니다. 우리 엔진의 심장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뛰고 있습니다. 박지훈 연구원의 피를 토하는 듯한 쩌렁쩌렁한 외침에 통제실 전체가 거대한 충격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발사를 망칠 뻔한 오류를 일으킨 건 한국의 로켓이 아니라 그토록 잘났다고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미국의 최고급 수입 부품이었던 겁니다. 발사 취소. 누구 맘대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최 반장이 스크린 속 마이크를 향해 짐승처럼 번뜩이는 매서운 눈빛을 쏘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저가 서양의 멍청한 고철 덩어리가 뿜어내는 가짜 숫자에 쫄아서 우리의 피 같은 3년을 포기할 텐가. 우리의 땀과 눈물이 겹겹이 새겨진 이 정직한 데이터만을 믿어라. 수동 통제로 전환한다. 우리는 예정대로 하늘로 간다. 미쳤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최첨단 컴퓨터의 새빨간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인간의 감각과 과거의 처절한 경험 데이터만으로 저 거대한 폭발물 덩어리에 불을 붙이겠다니요. 마이클은 스크린 너머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미친 듯이 고함을 질러댑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당장 중지해. 우리 위성이 터지면 내 놈들 쥐꼬리만 한 나라를 통째로 팔아도 못 갚아. 멈추라고. 하지만 최 반장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니 스크린의 전원 케이블을 뭉텅 뽑아버리며 그 비열한 입을 억지로 다물게 만들어버립니다. 꽉 막혔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가슴속이 뻥 뚫리는 엄청난 사이다 같은 통쾌한 쾌감이 제 등줄기를 타고 짜릿하게 흐릅니다. T-10초. 9. 8. 제 숨결마저 하얗게 얼어붙는 듯합니다. 모든 연구원이 의자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두 손을 깍지 낀 채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최 반장의 깊게 패인 주름진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빛나고 있습니다. 3, 2, 1.
천지를 뒤흔드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통제실의 두꺼운 통유리창이 산산조각 날듯이 요동칩니다. 발사대 아래로 시뻘건 화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엄청난 흙먼지와 수증기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맹렬한 불기둥을 딛고 투박하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대한민국 누리호가 지구를 찢어버릴 듯한 기세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무거운 중력을 단숨에 박살내며 창공을 갈라버리는 그 거대한 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쏘아 올리는 것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세상의 멸시와 지독한 가난을 온몸으로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한, 그리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했던 이 땅의 아버지들의 숭고하고도 무서운 집념이라는 것을요. 가슴이 미어질 듯 뜨거워지며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고도 300km 통과, 500km 통과. 음속을 가볍게 돌파하며 칠흑 같은 우주를 향해 내달리는 누리호의 궤적은 단 한치의 흔들림조차 없이 완벽 그 자체입니다. 마침내 대기권을 완전히 뚫고 나간 거대한 로켓이 목표했던 고도에 다다릅니다. 고도 750km 도달. 페어링 완벽 분리. 미국 위성, 궤도 안착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성공. 기적 같은 대성공입니다. 통제실 안은 그야말로 미친 듯한 환호성과 짐승 같은 오열이 뒤엉켜 거대한 용광로처럼 폭발합니다. 연구원들은 서로의 목을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웁니다. 찢어진 손을 가슴에 부여잡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리는 최상철 반장님의 뒷모습을 보면 저 역시 왈칵 터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미국 기득권들이 수천억을 쏟아붓고도 실패했던 그 험난하고 차가운 우주의 길을 한국인들은 오직 피와 땀, 그리고 절대 꺾이지 않는 무서운 도끼로 기어코 뚫어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발작하듯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휴스턴 본부에 남겨둔 제 비서에게서 온 아주 다급한 문자입니다. 국장님, 지금 백악관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장님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 의뢰하셨던 외부 독립감찰기관의 1급 기밀평가 보고서가 방금 전 세계 언론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렸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어 화면을 확인한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덜덜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정규 방송을 긴급 중단하고 일제히 충격적인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충격. 한국의 독자적 우주기술력, 미국을 최소 10년 이상 앞질렀다. 미국 거대 방산업체의 수천억 달러짜리 대국민 사기극, 한국 늙은 장인의 맨손 앞에 비참하게 무릎 꿇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강타한 엄청난 폭탄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의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처절한 예산으로 100% 완벽한 자체 기술을 통해 발사에 성공한 한국의 숨겨진 진짜 데이터가 전 세계에 낱낱이 공개된 겁니다. 게다가 조금 전 발생했던 센서 오류조차 마이클의 회사가 납품한 미국산 부품의 치명적 결함이었음이 실시간 비행 데이터를 통해 만천하에 증명되며 오만방자했던 마이클과 그의 회사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씻을 수 없는 조롱거리이자 범죄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거짓과 핑계, 오만한 미국의 기득권이 오직 돈으로만 겹겹이 쌓아 올린 그 썩어빠진 철옹성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온몸으로 쏘아 올린 정직한 땀방울 하나에 처참하게 산산조각 나버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벅차오르는 희열과 충격에 차마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통제실 전면 대형 스크린에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는 그들의 궤적만을 홀린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기적을 긴급 타전하며 발칵 뒤집힌 바로 그 시각. 남쪽 끝자락의 낡은 우주센터 통제실 안은 여전히 펄펄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습니다. 거대한 위성을 품은 누리호가 완벽한 궤도를 그리며 칠흑 같은 우주로 빨려 들어가는 궤적이 대형 스크린에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엉엉 우는 연구원들 사이로 저는 덜덜 떨리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최상철 반장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찢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그의 거친 두 손을 두 손으로 덥석 부여잡습니다. 반장님, 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정말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벅찬 감동에 짓눌려 볼품없이 갈라지고 사시나무처럼 떨립니다. 하지만 반장님은 빙글에 사람 좋은 덤덤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등을 가만히 토닥이십니다. 사라 국장,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요행을 바란 적이 없소. 그저 피눈물 나는 실패를 딛고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까 최 반장님이 거칠게 전원선을 뽑아버렸던 화상 연결 스크린이 휴스턴 본부 측의 다급한 강제 재연결 신호와 함께 다시 팟하고 켜집니다. 화면 속 휴스턴 최고 위층 회의실은 그야말로 초상집이자 처참한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시가를 피워 물고 낄낄대던 마이클 회장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는 잿빛으로 차갑게 질려 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최고급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울려대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분노한 정치인들과 억만장자 주주들이 빗발치게 쏟아내는 쌍욕과 항해 전화가 분명합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쉰 목소리로 전화를 받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그건 다 조작된 기사입니다. 저 촌구석 아시아놈들이 감히 우리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위성을 띄우다니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그의 그 구차하고 더러운 변명은 끝을 맺지 못합니다. 쾅! 하는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회의실의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산산조각 날 듯이 열어젖혀집니다. 그리고 가슴에 큼지막한 배지를 단 검은 양복의 연방수사국 FBI 특수요원들과 국가 감사실 직원 수십 명이 폭풍처럼 회의실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마이클 회장, 당신을 국가 예산 횡령, 1급 기밀문서 조작, 그리고 대국민 사기 혐의로 이 자리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 회사의 모든 계좌는 현재 시간부로 영구 동결되었고 미 연방방산업체 영구 퇴출 절차가 방금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의 서리빨 같은 호령과 함께 차갑고 묵직한 수은 갑이 마이클의 두꺼운 손목에 철컥하고 채워집니다. 그토록 콧대 높고 오만방자하게 저를 벌레 취급하며 협박하던 미국의 거대 권력자가 다리에 힘이 풀려 꼴사납게 바닥에 엎어집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내가 윗선에 먹인 돈이 얼만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살려줘. 돼지 멱다는 소리로 바닥을 박박기며 울부짖는 마이클의 그 추악하고 비참한 몰락이 통제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낱낱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에게 굽실거리며 콩고물을 얻어먹던 다른 미국 고위 간부들은 불똥이 튈까 두려워 마이클을 피하며 구석으로 도망치기 바쁩니다. 그 썩어빠진 엘리트 카르텔이 처참하게 붕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묵은 체증이 단숨에 씻겨 내려가는 짜릿하고 통쾌한 전율이 온몸을 감쌉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 CNN을 비롯한 전 세계 정규 방송이 긴급 중단되고 백악관과 휴스턴 우주본부의 합동 공식 성명이 발표됩니다. 제 직속 상관이자 미국 우주본부의 최고 책임자가 굳은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고개를 깊숙이 숙입니다. 미합 중국은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우리는 썩어빠진 독점과 오만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우주과학의 위대한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수백억 달러의 돈 뭉치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거룩한 인내와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단 한치의 핑계도 없는 완벽함을 보여준 대한민국 우주국에 한없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미국은 이제 그 오만함을 버리고 대한민국 우주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아니 그들의 위대한 장인 정신을 배우는 가장 낮은 자세로 100% 전면적인 기술 협력과 파트너십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명서가 아닙니다.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최강대국 미국이 자신들이 싸구려 깡통이라 짓밟고 조롱하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제발 손을 잡아달라며 처절하게 애원하고 있는 위대한 항복선언입니다. 그날 밤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고 우주센터 앞 낡고 허름한 돼지고기 구이집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가 열립니다. 휴스턴의 고급 샴페인도 수천만 원짜리 캐비아도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축하 연주도 없습니다. 그저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칙칙한 불판 위로 값싼 삼겹살이 익어가고 찌그러진 양은 냄비와 투박한 소주잔이 쉴 새 없이 경쾌하게 부딪힐 뿐입니다.
하지만 제 평생 이렇게 위대하고 눈부신 만찬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 반장님이 빙그레 웃으며 제게 다가와 투박한 플라스틱 잔에 찰랑거리도록 소주 한 잔을 가득 따라주십니다. 잔을 받아드는 제 손끝에 그의 갈라진 지문과 거친 굳은 살이 스칩니다. 영광의 상처. 이 나라 대한민국은 바로 이 거친 손들이 묵묵히 버티며 지탱해온 위대한 땅입니다. 사라 국장, 서양 사람 입에 맞을지 모르겠소. 우리는 맨날 엔진이 터져나가고 속이 시커멓게 숙검정으로 타들어갈 때마다 이 독한 소주 한 잔으로 눈물을 털어버리고 다시 밤을 새웠다오. 자, 우리의 우주를 위해 한잔합시다. 그의 덤덤하고 따뜻한 미소 뒤로 저는 이 나라 아버지들이 온몸으로 견뎌온 거대한 세월의 무게를 봅니다. 6.25 전쟁의 참혹한 잿더미 속에서, 굶주림과 서름 속에서, 세계의 차가운 무시와 냉대 속에서도 오직 내 자식들만큼은 이 지독한 가난의 서름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핏빛 어린 사랑. 섭씨 1000도가 넘는 용광로 앞 쇳물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그리고 3년 내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참으며 렌즈를 깎아낸 그 지독한 책임감이 이 땅을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우뚝 세워놓은 것입니다. 저는 투박한 잔에 담긴 소주를 단숨에 들이켭니다. 목구멍을 타고 식도를 긁으며 넘어가는 찌릿하고 독한 알코올보다 제 가슴을 꽉 채우며 터져나갈 듯 밀려오는 벅찬 감동과 짙은 존경심이 저를 걷잡을 수 없이 뜨겁게 취하게 만듭니다. 반장님. 아니, 대한민국을 세우신 최고 장인 어르신.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세계의 영웅이십니다. 미국의 거만한 억만장자 수만 명이 트럭으로 돈을 싸들고 와도 당신의 이 상처투성이 두 손과는 절대 결단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미국의 차갑고 썩어빠진 엘리트 카르텔을 보기 좋게 박살내고 칠흑같이 어두운 저 차가운 우주 한가운데 가장 찬란하고 정직한 대한민국의 별을 띄워 올린 사람들. 저는 평생 이 뜨거운 눈물과 콧등이 시큰해지는 거룩한 감동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휴스턴 연방우주본부로 당당하게 돌아가는 제 손에는 억만 달러의 썩은 위성 계약서가 아닌 세계 우주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적의 정신이 훈장처럼 들려있을 테니까요. 세상은 이제 오직 정직한 피와 땀으로 벼려낸 대한민국의 이름 앞에 완벽하고 철저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